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이복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고 서해안의 작은 바닷섬에서 평생을 살아온 토박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40년 넘게 시내버스를 몰았고 지금은 은퇴해서 손맛 좋은 김밥 트럭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모아온 작은 재산을 노린 조카와 그 동거인이 벌인 충격적인 사기극, 그리고 그들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는 과정입니다. 저희 섬은 인구가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곳이에요. 육지에서 배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죠. 저는 이 섬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았어요. 젊었을 때는 육지로 나갈 생각도 해봤지만 결국 이곳이 제 터전이 되었어요. 특히 이 섬을 오가는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면서 섬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는 것이 제 자랑이었거든요. 제가 버스 기사로 일할 때는 정말 바쁘고 힘들었어요. 새벽 첫 차부터 밤 막차까지 하루에 10몇 번씩 섬을 오가며 사람들을 실어 날랐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관광객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죠. 그 과정에서 사람을 보는 눈도 늘었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많이 배웠어요. 버스 기사로 일하면서 저는 작은 꿈이 하나 있었어요. 언젠가는 제 김밥집을 차려보는 것이었죠. 운전하는 틈틈이 김밥을 싸서 동료들에게 나눠줬는데 모두들 정말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은퇴하면 김밥 장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품고 있었어요. 4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저는 작지만 소중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폐차 예정이던 시내버스 2대를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고철로 팔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정류장 부지 일부의 지분도 가지고 있었어요. 오래전에 섬 개발 계획이 있을 때 공동으로 매입한 땅이었는데 제 몫도 상당했어요. 은퇴 후에는 꿈꿔왔던 김밥 트럭을 시작했어요. 오래된 트럭을 개조해서 이동식 김밥집을 만든 거죠. 섬의 관광지나 해수욕장, 때로는 육지까지 나가서 장사를 했어요. 제 김밥은 정말 맛있기로 소문났어요. 특히 저만의 비법으로 만드는 참치김밥과 소고기김밥은 한번 먹어본 사람들이 또 찾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섬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해안도로 확장 공사와 환승센터 개발 계획이 발표된 거예요. 우리 같은 외딴 섬에도 드디어 본격적인 개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단순히 교통이 편해지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제가 가지고 있던 정류장 부지와 폐차버스들의 가치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개발계획서를 보니 그 일대가 환승센터의 핵심 부지로 편입되었고 상당한 보상금이 예상되었거든요. 저는 그냥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긴 정도로 생각했는데 주변에서는 이미 소문이 나기 시작했나 봐요. 그때 갑자기 제 조카 서한결이 연락을 해왔어요. 한결이는 제 남동생의 아들인데 서울에서 부동산 컨설턴트로 일한다고 했어요. 평소에는 연락도 별로 없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이모가 걱정된다면서 섬에 놀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가웠어요.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로웠는데 조카가 찾아온다니 정말 기뻤거든요. 한결이는 라라라는 여자친구와 함께 왔어요. 라라는 뷰티 크리에이터를 지망한다고 하면서 항상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여행 기념으로 찍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제 일상까지 모두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한결이는 정말 친절했어요. 이모 혼자 사시니까 걱정되어서 자주 내려오겠다고 하고 김밥 트럭 일도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부동산 컨설턴트라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섬 개발과 관련해서 이모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그동안 혼자서 알아보기 어려웠던 복잡한 절차들을 한결이가 대신 처리해 주겠다고 하니까요. 개발 관련 서류들도 검토해주고 보상금 계산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전문적인 일들을 잘 모르니까 정말 든든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결이의 요구사항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서류 검토만 해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각종 권리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복잡한 절차들을 대신 처리해 주겠다며 대리권 위임장을 작성하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아무리 조카라도 그런 중요한 권한을 넘겨주는 것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한결이는 계속 설득했어요. 이모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것 같으니 미리 법적 절차를 밟아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심지어 병원 진단서까지 가져왔어요. 그 진단서를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인지능력 저하로 판정받았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제 정신이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전문의가 그렇게 진단했다니 혼란스러웠어요. 한결이는 그래서 더욱 성년후견인 지정이나 대리권 위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어요. 섬 이장을 오래 하셨던 최만금 할배예요. 만금 할배는 각종 문서나 법적 절차에 정말 해박한 분이셨어요. 제가 고민을 털어놓자 할배가 뭔가 이상하다며 조사해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만금 할배가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어요. 이미 제 땅에 근저당 예고 등기가 시도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할배는 이것이 명백한 문서 위조라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어요. 더 조사해보니 한결이가 가져온 진단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도 진단서가 나온 거였거든요. 만금 할배가 병원에 확인해보니 한결이의 지인인 병원 코디네이터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육지에서 박서영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교통정책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분으로 이런 개발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이었어요. 서영 씨는 제 상황을 듣고 즉시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서영 씨 설명으로는 보조금이나 노선권은 개인 재산이 아니라 공공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부지나 차량은 명백한 사유 재산이니까 제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결이가 시도한 일들이 명백한 사기행위라며 즉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저는 서영 씨의 조언에 따라 은행에 가서 인감 분실 신고를 하고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써온 노란 공책을 꺼내왔어요. 이 공책에는 제가 버스 기사로 일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운행 일지부터 시작해서 돈의 출처 각종 영수증, 세금 납부 기록까지 정말 자세하게 기록해뒀거든요. 사실 이 공책은 제가 평생의 습관으로 써온 거예요. 버스 기사 시절에는 매일 운행 상황을 기록해야 했는데 그 습관이 은퇴 후에도 계속된 거죠. 김밥 트럭을 시작한 후에도 매일매일 매출과 지출, 손님들의 반응, 날씨, 그날 있었던 일들까지 모두 적어뒀어요. 한결이와 라라도 이 공책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지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그냥 할머니의 일기장 정도로 여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공책이야말로 제 권리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였어요. 특히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된 것은 라라의 실수 때문이었어요. 라라가 평소처럼 영상을 찍다가 실수로 한결이와 나누는 전화통화를 녹음하게 된 거예요. 그 통화에서 한결이가 보상금만 나오면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다. 노선권도 넘겨받을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그대로 녹음되었어요. 라라는 나중에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저작권 문제로 삭제했지만 다행히 만금 할배가 미리 백업 파일을 확보해뒀어요. 할배는 정말 노련하셨어요. 요즘 세상에는 증거를 미리 모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해 두셨거든요. 만금 할배는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한결이와 라라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허위 진단서 유포 중지, 무건때리 행위 금지, 명의도용에 대한 손해배상 예고 등 세 종류의 내용 증명이었어요. 할배의 문서 실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변호사가 작성한 것처럼 정확하고 날카로웠거든요. 내용 증명을 받은 한결이와 라라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점점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았어요.
특히 허위 진단서 건은 명백한 범죄 행위여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더욱 재미있는 것은 한결이와 라라 사이에 내분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섬의 작은 카페에서 둘이 큰 소리로 다투는 것을 여러 사람이 목격했어요. 라라는 한결이가 자신을 속였다고 화를 냈고 한결이는 라라가 실수로 중요한 증거를 남겼다고 비난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면사무소에서 열린 개발 관련 공청회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제 낡은 버스를 직접 몰고 공청회장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들을 공개했어요. 운행일지, 세금 영수증, 그리고 라라가 실수로 녹음한 통화 내용까지 모든 것을 공개한 거죠. 공청회장에 모인 섬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평소 조용하고 순박한 복순 씨가 이렇게 치밀하게 증거를 모아뒀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한결이와 라라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자 모두들 분노했어요. 한결이는 부동산 컨설턴트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굴착기 자격증만 있는 일용직 노동자였어요. 그리고 라라도 뷰티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그냥 무직이었고요. 두 사람 모두 저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사기꾼들이었던 거예요. 특히 라라가 제 김밥 트럭을 브랜드화해서 지분 70%를 요구했던 것도 다 계획된 일이었어요. 홍보를 도와주겠다며 유튜브 계정도 자기 명의로 만들어놨는데 실제로는 제 사업을 빼앗으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공청회 이후 한결이와 라라는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허위 진단서 건은 특히 심각한 범죄로 분류되어서 관련된 병원 코디네이터까지 함께 처벌받게 되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무엇보다 가족이라고 해서 아니 조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돈이 관련된 일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또한 기록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습관처럼 써온 노란 공책이 결국 저를 구해준 거였어요. 만약 그런 기록이 없었다면 저는 한결이의 말만 믿고 큰 피해를 봤을 수도 있었거든요. 망금 할배 같은 지혜로운 어른의 조언도 정말 소중했어요. 할배가 아니었다면 저는 한결이의 속임수에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분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서영 씨 같은 전문가의 도움도 큰 힘이 되었어요. 혼자서는 알기 어려운 법적 지식이나 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셨거든요. 요즘 세상에는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저는 정말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어요. 보상으로 받은 부지 중 일부를 마을 공유지로 기부한 거예요. 그리고 남은 땅에는 은퇴버스 도서관과 김밥 교실을 만들었어요. 제가 평생 몰았던 버스를 개조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고 김밥 트럭에서는 섬 사람들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한결이에게는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어요. 라라에게는 열심히 살면 다시 보자는 한 줄 메시지만 보냈어요. 젊은 사람이니까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지금 저는 정말 보람찬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은퇴버스 도서관에서는 섬 아이들이 책을 읽고 김밥 교실에서는 할머니들이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제가 평생 모은 것들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이니까 정말 뿌듯해요.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통해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정은 나눠도 도장은 나누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에 대한 정의나 사랑은 넉넉하게 나누어줘도 되지만 법적 권리나 재산에 관련된 중요한 권한은 함부로 남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도장이나 서명이 들어가는 일에는 반드시 신중해야 해요. 특히 요즘처럼 전자문서나 인증서가 중요해진 시대에는 더욱 그래요. 또한 항상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중요해요. 제 노란 공책처럼 매일매일의 일상을 기록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믿을 만한 어른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복잡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도 가끔 한결이 생각이 나기는 해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 착한 조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돈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어요. 그래도 저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어요. 만금 할배나 서영 씨처럼 정말 선한 의도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다만 그런 좋은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지금 제 은퇴버스 도서관과 김밥 교실은 섬의 작은 명소가 되었어요. 관광객들도 구경하러 오시고 다른 섬에서도 견학을 오시기도 해요. 제가 평생 읽고 온 것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정말 기뻐요. 무엇보다 섬 아이들이 제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섬을 떠나더라도 이곳에서 보낸 추억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섬을 다시 찾아와서 자신들의 아이들에게도 이곳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김밥 교실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요리하는 시간도 정말 즐거워요. 제가 평생 연구한 김밥 비법을 전수해드리고 할머니들도 각자의 요리 비법을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생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어요. 가끔 육지에서 기자분들이 취재를 오시기도 해요.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겪은 힘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해요. 요즘에는 다른 섬이나 농촌 지역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와요. 개발로 인한 보상금 문제나 가족 간 재산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기꺼이 그런 자리에 참여하고 있어요. 제 경험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기쁜 일이거든요.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문제가 생기고 나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몸소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기록을 남기는 습관, 신뢰할 만한 조력자를 확보하는 것,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등이 모두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또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해요. 복잡하고 어렵다고 해서 그냥 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지금 저는 정말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도서관과 김밥, 교실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든 순간이 행복해요. 예전에는 바쁘게 버스를 몰면서 제 인생을 돌아볼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는 진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무엇보다 제가 이 일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것은 자신감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요. 처음에는 복잡한 법적 절차나 문서들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닥쳐도 차근차근 대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돈이나 재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결이와 라라가 저를 속이려 했던 것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제가 나이 들고 혼자 산다는 이유로 만만하게 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나이가 들었어도 혼자 살아도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오랜 경험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요즘에는 섬 밖에서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언론 인터뷰도 몇 번 했고 다른 지역 강의도 다녀왔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특히 농촌이나 섬 지역 어르신들은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자녀들이 도시로 나가고 혼자 남게 되면서 외부인들의 접근에 취약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쁜 일이에요. 제가 강의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은 3가지예요. 첫째, 아무리 가족이라도 중요한 권리는 함부로 위임하지 말 것. 둘째, 매일매일 기록을 남길 것. 셋째, 혼자 판단하지 말고 믿을 만한 어른이나 전문가와 상의할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피해는 예방할 수 있어요. 라라는 그 후로 연락이 없어요. 아마 서울로 돌아갔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마지막에 보낸 메시지를 보고 뭔가 깨달았기를 바라요.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기회는 충분히 있잖아요. 한결이는 가끔 섬에 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와는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할 거예요. 저는 굳이 먼저 연락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만약 한결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한다면 그때는 용서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매일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은퇴버스 도서관을 더 확장해서 작은 박물관도 만들어 보고 싶고 김밥 교실도 정식 요리학원으로 발전시켜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책으로 써서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이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감사해요. 예전에는 은퇴하면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특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요즘에는 이런 사기 수법들이 정말 교묘해져서 똑똑한 사람도 당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고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이런 복잡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 오랜 경험과 지혜가 큰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각자 나름의 지혜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들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세요. 정의는 항상 승리한다는 것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 작은 경험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서 행복하세요.